카이로의 뜨거운 태양이 사막을 내리치는 어느 날, 손흥민은 마침내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집트에 도착했다. 시즌이 끝나고 짧은 휴가를 얻은 그는 항상 동경해온 기자의 피라미드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수천 년의 신비를 간직한 이 고대 유적은 언제나 그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공항을 빠져나온 손흥민은 현지 가이드 아마드를 만났다. 아마드는 60대 후반의 노인으로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지혜로운 눈빛이 빛났다. 환영합니다. 손 선수님. 오늘 특별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드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사막을 가로질러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로 향했다. 거대한 석조 구조물이 점점 가까워지자 손흥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피라미드는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돌 하나하나가 수천 년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보통 관광객들은 낮에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아마드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특별합니다. 제 친구가 이집트 고고학부에서 일하는데 해질 무렵 개인적으로 내부를 둘러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진정한 피라미드의 영혼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죠. 손흥민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자 그들은 피라미드 입구로 향했다. 마지막 관광객들이 빠져나가고 경비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아마드는 한 경비원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손흥민에게 손짓했다. 들어가시죠. 입구는 생각보다 좁았다. 손흥민은 허리를 숙이며 어두운 통로로 들어갔다. 헤드램프의 불빛만이 앞길을 비췄다. 공기는 무겁고 건조했으며 수천 년 동안 갇혀있던 럭사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서 잠깐 손흥민이 카메라를 꺼내며 말했다. 이 순간을 기록해야겠어요. 그가 통로를 촬영하는 동안 렌즈 너머로 이상한 것이 보였다. 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카메라를 내리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테니까요. 손 선수님, 조심하세요. 아마드가 경고했다. 이곳의 통로는 복잡합니다. 길을 잃으면 큰일입니다. 그들은 좁은 복도를 따라 계속 나아갔다. 벽면에는 고대 상형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손흥민은 손가락으로 문자들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 순간 차가운 기운이 손끝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 문자들이 뭐라고 쓰여 있나요? 손흥민이 물었다. 아마드는 헤드램프를 벽에 비추며 문자들을 살펴봤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경고입니다. 여기에 들어온 자는 신들의 눈을 피할 수 없으리라. 호루스가 보고 있고 아누비스가 기다리고 있으며 라가 심판할 것이다. 그냥 옛날 사람들이 도구를 막기 위해 쓴 거 아닌가요? 손흥민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마드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4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대량으로 들어섰다. 천장이 높이 솟아있어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손흥민은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 소리 같기도 하고 돌이 굴러가는 소리 같기도 했다. 저기 누가 있나요? 손흥민이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어둠만이 있을 뿐이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드가 말했다. 우리만 있어요. 아마 돌이 움직이는 소리일 겁니다. 온도 변화 때문에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지만 손흥민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느꼈다.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피부에 닿는 차가운 공기가 숨결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왕의 방으로 향하는 통로로 접어들었다. 이 통로는 더욱 좁고 가팔랐다. 손흥민은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공기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마드가 앞에서 말했다.
조금만 더 가면 왕의 방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왕의 방에 도착했다. 방 중앙에는 커다란 화강암 석관이 놓여 있었다. 손흥민은 천천히 석관에 다가갔다. 그의 헤드램프 불빛이 석관 표면을 비췄을 때 그는 숨을 멈췄다. 석관 옆면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고대 문자가 아니었다. 현대 한글이었다. 손흥민이라는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게 무슨? 손흥민은 뒤로 물러섰다. 이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제 이름이 여기에? 아마드도 놀란 표정이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석관은 수천 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손흥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다.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되어 있었는데도 화면이 켜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손흥민은 자신의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석관 뒤편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거기 누구세요? 손흥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마드는 재빨리 손흥민을 막아섰다. 움직이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어둠 속에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사람이 아니었다. 투명하면서도 실체가 있는, 빛나면서도 어두운 존재였다. 그리고 그것의 눈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손흥민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 존재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손흥민은 그것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매의 머리를 한 인간의 모습. 그것은 호루스였다. 이집트 신화의 하늘의 신. 두려워하지 마라. 축구의 전사요. 그 목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다. 저를 기다렸습니까? 손흥민은 가까스로 말을 꺼냈다. 내가 가진 힘을 보았기 때문이다. 호루스가 대답했다. 운동장에서 보여준 내의 정신, 끈기, 그리고 명예. 그것은 고대 전사들의 영혼과 같다. 나는 그런 영혼을 가진 자들을 찾아왔다. 호루스는 손을 들어 공중에 무언가를 그렸다. 그러자 허공의 영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 팀 동료들을 격려하는 모습, 패배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들이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손흥민은 과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당신은 현대의 전사다. 호루스가 계속 말했다. 옛날에는 검과 창으로 싸웠지만 너는 다른 방식으로 싸운다. 하지만 그 정신은 같다. 온기, 희생, 승리를 향한 의지. 저는 그냥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손흥민이 대답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특별한 이유다. 호루스의 눈이 더욱 밝게 빛났다. 진정한 전사는 자신이 전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호루스는 손을 뻗어 손흥민의 이마에 손가락을 댔다. 그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손흥민의 몸을 관통했다. 그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눈을 감은 순간 손흥민은 다른 시간과 장소에 있었다. 그는 고대 이집트의 전장에 서 있었다. 수천 명의 전사들이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두려움, 거래, 희망, 절망. 모든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경기장에서 느끼는 감정과 똑같다는 것을. 중요한 경기 전의 긴장감, 동료들과의 연대감, 승리를 향한 열망, 패배의 아픔. 모든 것이 전쟁터의 전사들과 같았다. 보았느냐? 호루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간은 흐르고 형태는 변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현대판 전투이며 너는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주는 전사다.
손흥민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다시 왕의 방에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대신 깊은 평화와 이해를 느꼈다. 제 이름이 석관에 새겨져 있습니까? 손흥민이 물었다. 그것은 예언이다. 호루스가 설명했다. 수천 년 전 위대한 사제가 미래를 보았다. 그는 먼 미래에서 온 전사가 이곳을 방문할 것이며 그가 세상에 빛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새겨 넣었다. 정확한 발음은 몰랐지만 그 의미와 에너지를 담았다. 손흥민은 다시 석관을 바라봤다. 이제 그 글자들이 다르게 보였다. 한글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고대 상형 문자의 조합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분명히 손흥민이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호루스가 말했다. 세상으로 돌아가 계속 싸워라. 내 방식대로. 경기장에서 내가 보여주는 정신은 수천 년의 전사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알겠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누가 믿어줄까요? 호루스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온화한 표정이 떠올랐다. 믿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이다. 내가 경기장에 설 때마다, 내가 싸울 때마다,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마다 너는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호루스의 형체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가라, 전사여. 그리고 기억하라. 나는 항상 지켜보고 있다. 하늘에서, 경기장에서,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호루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석관 안을 보아라.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석관에 다가갔다. 아마드도 함께 왔다. 그들은 헤드램프를 석관 내부로 비췄다. 석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앙의 미라도, 보물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무언가가 그려져 있었다. 축구공 모양의 상형 문자였다. 그리고 그 주위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아마드가 숨을 들이켰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축구는 현대 스포츠인데 어떻게 고대 이집트에? 아마도 손흥민이 조용히 말했다. 경쟁하고 싸우고 승리를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본성이었나 봅니다. 형태만 달랐을 뿐.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그 그림을 바라봤다. 그리고 손흥민은 무언가를 깨달았다.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단순히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아마드가 말했다. 곧 밤이 깊어집니다. 그들은 천천히 왕의 방을 떠났다. 손흥민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황금빛 눈이 한 번 깜빡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복도를 따라 나가는 동안 손흥민은 벽의 상형 문자들을 다시 봤다. 이제 그것들이 다르게 보였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메시지였다. 용기를 가지라는, 계속 나아가라는, 포기하지 말라는. 밖으로 나왔을 때 태양은 이미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 겪은 일을. 손흥민이 말을 시작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아마드가 말을 끊었다. 저는 그저 당신을 안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 4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피라미드는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늘 피라미드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차로 돌아왔다.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호루스의 말, 석관 안의 그림, 그리고 자신이 느낀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호텔로 돌아온 후 손흥민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의 경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꿈이었을까? 환상이었을까?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피라미드에 들어가기 전에 찍은 사진들이 저장된 카메라였다. 그는 사진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평범한 관광 사진들이었다. 피라미드 예관, 사막, 스핑크스. 그런데 마지막 사진에서 그는 멈췄다. 앙의 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찍은 통로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두 개의 점, 눈이었다. 손흥민의 손이 떨렸다. 그것은 실제였다. 호루스는 진짜였다. 그리고 그가 한 말들도 모두 진실이었다. 그날 밤 손흥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목적의식이 그를 깨어있게 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이해했다.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공항으로 향했다. 런던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새로운 시즌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그는 더 큰 의미를 알고 있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는 다시 한번 피라미드를 바라봤다. 멀리서 보이는 그 거대한 구조물은 여전히 신비로웠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저 안에서 무언가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안녕히 가십시오, 손 선수님. 아마드가 공항 입구에서 말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제 고대 전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무게를 명예롭게 짊어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마드. 손흥민이 악수를 청했다. 이 경험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손흥민은 창밖을 내다봤다. 카이로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 사막 한가운데 피라미드들이 보였다.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는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고 호루스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나는 항상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천 년의 역사가, 무수한 전사들의 영혼이 그와 함께 있었다. 런던에 도착한 후 손흥민은 다시 훈련장으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그의 휴가에 대해 물었다. 어땠어? 이집트는?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놀라웠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고대 신을 만났다고, 수천 년 전에 예언을 봤다고, 그것은 그만의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다. 하지만 훈련장에서, 경기장에서 그는 달라졌다. 동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새로운 결의를 볼 수 있었다. 그의 플레이에서 더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첫 경기가 열렸다. 경기장에 가득 찬 관중들, 애치는 함성, 긴장된 분위기. 손흥민은 경기장 중앙에 섰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순간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아주 잠깐 황금빛 눈이 깜빡이는 것을 봤다. 아니면 그것은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손흥민은 알았다. 호루스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경기가 시작되었다. 손흥민은 뛰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히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천 년의 전사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그는 고대와 현대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었다. 공이 그의 발에 왔다. 그는 달렸다. 수비수들을 제치고 골대를 향해, 그리고 슛을 날렸다. 공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골망을 흔들었다. 관중들이 환호했다. 동료들이 그를 껴안았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보고 계시죠, 호루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날 이후 손흥민은 경기장에 설 때마다 같은 의식을 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 존재를 느끼고 자신의 역할을 상기하는 것.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역사의 일부였다. 시간이 흘렀다. 시즌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뛰었다. 승리도 있었고 패배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날 한 젊은 팬이 그에게 말했다. 손흥민 선수님, 당신은 저에게 영웅이에요. 당신을 보면 저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손흥민은 호루스의 말을 떠올렸다. 너는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주는 전사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호루스가 말한 것이라고. 자신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밤에 혼자 있을 때 손흥민은 가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피라미드 안의 어둠, 호루스의 황금빛 눈, 석관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겪은 신비한 경험을,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위대한 역사의 일부이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피라미드는 여전히 이집트 사막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앙의 방에서 무언가가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 새로운 전사들을 기다리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며 손흥민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경기장에서, 훈련장에서, 그리고 수백만 명의 마음속에서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현대의 전사이며 고대의 정신을 이어받은 자이며 희망의 전달자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 너머에서 황금빛 눈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 호루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그는 항상 지켜보고 있다. 그의 선택받은 전사를, 그의 현대의 영웅을. 이것이 손흥민과 피라미드의 이야기다. 신비롭고 놀랍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진실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이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뛰는 것을 볼 때 조금 다르게 봐주길 바란다. 그는 단순히 공을 차는 것이 아니다. 그는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전사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피라미드의 비밀은 계속된다. 그리고 손흥민의 여정도 계속된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그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